예, 이번 시간에는 그 한국 근현대 문학사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근현대 문학사의 그 2018년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요. 일단 교재하고 기출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서 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근현대 문학사예요, 이 시간은. 한국 근현대 문학사의 2018년 교재와 그다음에 여러분 기출문제 이렇게 두 개를 좀 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한국 근현대문학사는 제가 뭐 강의를 시간이 없어갖고 다 못해서 그냥 기출문제를 풀면서 좀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할 테니까 잘 준비를 해주세요. 자, 보세요. 자, 1번 문제 보면 다음 개화가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게 이제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여러분 교재에 보면 좀 넘겨보세요.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이건 제가 수업할 때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 이제 대조선 건양 원년 하고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이제 뭐냐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죠. 자, 여기 보면 전 근대적인 전제군 주제 지향했다. 그다음에 새로운 국민국가의 실현을 희망했다. 그다음에 전 근대적 직분론에 대한 인식, 국민의 일상 일심 단결과 협동을 강조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뭡니까? 그 남군 임금께 충성하고라는 어구에서 전 근대적인 전제군 주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민국가를 하는 게 아니죠. 임금께 충성한다는 거니까. 두 번째 줄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참가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새로운 형식을 통해 근대적 변화를 노래한 경부철도가와 세계 일주가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 71페이지부터 그 마지막 단락에 참가가 나올 거예요. 참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최남선과 이강수가 나오고 그다음 72쪽에 최남선의 세계 일주가 73쪽에 최남선의 경부철도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찬송가의 가사나 신극에서 불렀던 찬가의 가사. 이것도 맞죠. 이 찬가라고 하는 것은 찬송가나 신극에서 이제 불렀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3, 4조 사음복격 점차 합가와 후렴이 제외되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개화가사와는 달리 삼음복격의 4, 3, 5조, 7호조를 나타내는 거죠. 7호조.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조, 3, 4조 사음복격 이런 것은 아니죠.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주로 그 뭐랄까요? 그 개화를 촉구하는 어떤 내용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게 많이 있죠. 거기 그 뭡니까? 67쪽 같은 경우에 최재호의 시오 이내시오 뭐 나오는 거 있죠? 검결이라고 하는 칼로레인데 이런 것들 보면 다 3사나 4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70 그 뭡니까? 이쪽이나 73쪽을 보시면 이게 3, 4조, 4사조가 아니죠. 그다음에 거기 그 뭡니까? 기와가사보다 길이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좀 더 길어지는 거죠. 1번,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그 시인과 그의 작품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쫙 보니까 최남선이죠. 왜 그러냐면 정형에서 탈피했다. 그리고 거센 물결로 설정되어 있다고 나왔잖아요. 이게 75페이지 넘겨보세요.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에 보면 최남선은 뭐예요? 해액에서 소년에게. 해액에서 소년에게. 아주 유명하죠. 신채시잖아요. 신채시. 새로운 형식의 시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 75쪽에 그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이 작품은 최남선이 의욕적으로 펴낸 소년의 서사격으로 실린 작품이고 근대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개화를 대하는 소년의 진취적 기상을 다루고 있다. 시의 화자는 거센 물결로 설정되어 높은 매로 비유되는 봉건적인 제도와 대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나오죠? 당연히 해계 소년에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는 해파리 노래와 관련된 설명인데
이거는 그 참신한 언어 표현과 거기 보면 시 형태를 통해 1920년대 초 시단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죠?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억과 관련된 거예요. 김억. 지금 여기 보면 해파리 노래는 김억이라는 시인이 이제 해파리 노래와 관련이 있거든요. 84쪽을 펴보세요. 84쪽. 교재 84쪽을 보시면 이제 그 김억에 대한 제일 처음에 나오죠. 1920년대 첫째 줄 김억은 폐허동인으로 활동한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였고 한국 최초의 창작 시집인 해파리의 노래를 상제하였다. 한국 최초의 개인 시집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1920년대 시단에 큰 영향을 준 게 맞죠. 1910년대 분위기지만 거기 그 84쪽에 위에서 한 6째 줄 내려와 보세요. 이런 것은 매우 참신한 것이어서 1920년대 초 시단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그 아니죠. 그러니까 김억에 대한 걸 찾는 거고 5번 주요한의 불놀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쭉 보니까 3번에 민요적 율격의 규칙성을 기반으로 창작됐다. 이 시는 산문 형식을 취하면서 외형적인 율격의 규칙성을 탈피하는 거죠. 자, 87쪽을 보세요. 87쪽, 86쪽부터 87쪽까지 엄청 길어요. 아, 85쪽부터 있네요. 아, 날이 저문다부터. 그래서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요적 율격이 아니잖아요. 민요적 율격은 보통 7호조예요, 7호조. 그리고 민요적 율격은 김억의 제자 누구예요? 김소월. 그래서 김소월과 김억 시인이 7호조거든요. 벌써 틀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6번 김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4번에 집단적 정서를 표출하는 산문시를 창작했다고 그랬는데, 김억은 한국 최초의 개인 시집을 낸 사람이잖아요. 김억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최초의 개인 시집 82쪽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82에서 84쪽인데 이 김억은 개인 시집을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집단적 정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고요. 7번 근대적 독자가 탄생 배경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겠습니까? 3번 타인과의 동화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독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대적인 독자는.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작가가 글을 쓰면 독자가 그 글을 막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독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8번 백조동인이 아닌 시인은 쭉 보니까 변형론인데 이 변형론은 장미촌이에요. 장미촌이라고 써놓으세요. 장미촌. 장미촌과 관련이 있습니다. 변형론은. 이거는 그 93페이지를 펴보세요. 교재 93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이제 더 알아보기 1920년대 동인지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장미촌에 보면 박종화, 변형로, 황석우, 노자영이 나오죠. 최초의 시 전문 동인지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4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9번 문제 이마에 우리 오빠 하루 이걸 이제 단편 서사시라고 그래요. 단편 서사시. 단편 서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3번에 분화로드만 외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인텔리 모순의 비의 비판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건 아니죠. 이게 지금 그 분화로드라는 게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 신문의 상록수에서도 이제 분화로드란 말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교재로 114에서 116페이지를 펴보세요. 114에서 116페이지. 114에서 116페이지에 보면 사랑하는 우리 오빠 해가지고 115, 116조까지 쭉 나오거든요. 이마의 작품이 나옵니다. 이 작품은 그 분화로드 운동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을 옮기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행동으로 옮겨서 결국은 감옥에 잡혀가는 오빠에 대한 어떤 문제를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10번. 자, 1930년에 창간해서 그해 12월 3호 발간을 끝으로 폐간된 시문학의 문학사적 의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여기 쭉 보니까 2번에 이후에 그런 자연주의 문학의 성립과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후에 모더니즘 문학의 그런 성립과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자연주의 문학이란 말 썼는데 이게 틀린 거고요. 모더니즘으로 고쳐주세요. 이번에 그 자연주의란 말을 모더니즘 그런 그 문학의 그 성립과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 모더니즘 유파의 시인과 그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 보면 쭉 보면 김기림, 이상,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지용, 김광균이라고 나왔는데 이 김광균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의 변신술에 집중해서 대상과의 1대1 대면을 통해 본질에 다가가려는 게 아니라 사물의 변신술에 집중하기보다는 풍경 속에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투영시킨 사람이에요. 자, 131페이지 펴보세요. 교재 131페이지. 131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김광균의 이제 설야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 나오죠. 김광균이 인상파처럼 도시의 풍광을 그리며 그 속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후기 인상파와 유사성을 가질지라도 그에게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광균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사물의 변신술에 집중했다는 게 아니고 12번 문제를 보면 이거는 보니까 뭐예요? 거리가 먼 것은인데 삼사문학의 동인으로 활동했다. 백석. 137쪽부터 139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37쪽을 보세요. 이 백석은 이제 아방가르드 그 밑에 나오죠. 백석. 시인과 자연이 하나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138, 139쪽 이렇게 이제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석이 이제 삼사문학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대표시도 나오고 독특한 토착적인 공간, 시인과 자연이 하나 되는 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 1936년에 창간된 시인불학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는데 쭉 보면 3번에 인간 고뇌를 육성 그대로 표출, 약동하는 생명의 상태를 탐구했다. 이게 이제 답이죠. 3번에. 거기 1번에 나오는 김영랑, 순수, 서정시 이런 것이 이제 와 이제 그 시인불학은 성격을 좀 달리해요. 같이 했다는 게 틀렸어요. 그다음에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과 그 맥이 닿아 있다. 모더니즘과 상반돼요. 그다음에 그렇게 4번에 백석 이용학 이하인 등의 시인이 참여했다라고 그랬는데 서정수라든가 하명수 뭐 여러 오장환 등의 시인이 참여하죠. 시인불학. 그러니까 이 시인불학이라는 게 생명파와 관련이 있어요. 생명파와 관련이 있고 보통 여러분 서정주하고 유치환만 보통 알고 계시는데 오장환도 유명한 생명파 시인입니다. 오장환. 이 충청북도 보은에 가면 오장환 문학관이 있어요. 나중에 좀 기회 되시면 한번 여기 가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14번입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 14번 찾으셨죠? 자, 여기서는 뭐가 답이 되느냐? 여기 보면 이제 식민주의와 파시즘의 옹호문학, 일제 말에 항미나 정치적의 일환으로 강행되었다. 이게 148쪽을 펴보세요. 자, 148쪽, 교재 148쪽에 보면 거기 이제 뭐 국민문학의 등장과 친일시의 창작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국민문학이 답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5번 청록파 시인끼리 묶은 거 이거는 쉬운 문제죠. 청록판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틀리시면 이건 1학년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 16번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예상적인 정조를 배격하고 신생조국의 건설을 통합적으로 이루게 한다는 집단적 민족 의식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1948년 남한의 정부 수립을 전후로 그 한 전국의 불안, 혼란 속에서
사회적인 불안, 자유당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애상적 정조를 배격하고 신생조국의 건설을 통합적으로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념 분열의 고통, 민주주의의 이념 구현, 개인적인 서정과 애상미가 풍기는 분위기로 형상화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애상적 정조를 배격했다는 말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162쪽을 펴보시면 162쪽 교재 보시면 나옵니다. 도시의 모더니즘과 새로운 흐름이라고 쭉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 쭉 보니까 뭐예요? 이들은 전후 현실에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미학적인 부분에 치중하였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영미 이미지스트 계열의 주지적 경향을 기본으로 지녔다 나오는데 173페이지. 173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이제 나오죠. 조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옵니다. 173페이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후반기 동인의 정규 구성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김춘수에 의하면 박인환, 김경린, 조양 뭐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향과 이복래가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둘째 줄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답은 조양, 이복래 3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를 보면 자, 1960년대 모더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적절하지 않은 걸 보면 여기 4번에 현대시 동인의 의도적으로 지향한 것은 리얼리즘이다. 자, 의도적으로 지향한 것은 리리시즘, 그러니까 서정성이에요. 서정성. 이게 195에서 197쪽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195페이지부터 197쪽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이제 리리시즘 이게 서정성이에요. 우리가 서정시가 리릭이었죠. 리릭. 이 리릭이 서정시거든요. 서정시고 리리시즘이라는 게 이제 서정주의, 뭐 서정적인 것을 나타내는 주의 이런 뜻이거든요. 서정시라고 해도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서정주의가 하여튼 맞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현대 1960년대 모더니즘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4번이고 19번. 신소설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에 보니까 일본 유학의 동료와 샤머니즘의 옹호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샤머니즘하고는 상관이 없죠. 뭐 유학 이런 거는 괜찮지만 친일성과 중국 비판 쭉 나왔는데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0번. 이광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2번 1920년대 주의를 이뤘던 문화기획론에 반대하고 예술기상주 이거는 김동인이에요. 김동인. 김동인이 이제 그 이광수를 비판하면서 가거든요. 김동인이라고 써놓으세요. 2번은 이광수를 비판한 사람은 김동인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이 설명하는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4번에 나도양은 문학의 모든 문제를 개성의 문제로 귀일시켰다. 이런 사람은 염상섭이에요. 염상섭. 이렇게 한 사람은 염상섭이라고 써놓으시고 자, 여러분 교재 242페이지 242페이지에 보시면 염상섭이 나오고요. 세 번째 단락이 보세요. 그는 문학의 모든 문제를 개성의 문제로 귀일시켜 이해하고자 했다. 첫째 줄에 나옵니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그 4번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문학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3번을 보세요. 1927년 목적의식론이 대두된 이후 문단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프로문학이 우리 문단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1927년이에요. 1927년. 목적의식론이 대두된 이후이다. 그래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프로문학이 문단의 중심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그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문단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써야 됩니다. 252페이지부터 253쪽을 펴보시면 252, 253쪽에 이제 프로문학과 관련이 있어요. 이 프로문학은 제가 이야기했죠.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프로문학이에요. 자, 23번 문제를 보시면 염상섭 만세전 옳지 않은 거 1번 중국 간도와 식민지 경성이 주요 배경이다라고 그랬죠. 이 만세전은 중국 간도가 아니라 일본에서 이제 아내의 죽음을 깨닫게 이야기가 되고 다시 이제 오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1번이 지금 옳지 않은 거죠. 나머지는 쭉 맞고요. 24번 문제를 보시면 옳지 않은 거 3번. 풍자와 해악이 드러나는 거 최서해. 자, 풍자와 해악은 최서해가 아니고 최만식이에요. 최만식. 최만식이 풍자와 해악입니다. 최만식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25번 문제를 보면 문학적 관심이 다양해졌다. 옳지 않은 건데 2번을 보면 이효석은 운명론적 삶을 형상화해서 인간의 생명력을 찾고자 했다. 이게 나왔어요. 인간의 생명력을 찾고자 했다라고 그랬는데 이효석은 경향문학의 동반자 작가로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운명론적 삶을 형상화해서 이건 누구겠어요? 김동리죠. 김동리라고 좀 써놓으세요. 김동리가 그랬고요. 자, 26번 문제를 보시면 1937년에서 자, 26번입니다. 조선일보에 연재된 장편 소설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산을 배경으로 했다라고 그랬어요. 쫙 보니까 뭐겠습니까? 채만식의 탕류죠. 채만식은 군산 쪽이잖아, 아시다시피. 실제로 군산에 가면 채만식 문학관이 있습니다. 군산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산 채만식이고 27번 문제를 보면 김동리 1936년 작품으로 김동리 샤머니즘은 무녀도예요. 4번이죠. 무녀도. 김동리 무녀도. 자, 294페이지 펴보세요. 294페이지를 펴보시면 무녀도가 두 번째 단락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답은 이제 무녀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이상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쭉 보면 4번에 단편소설 날개는 소외당한 자의식이 다시 한번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되어 가는 게 아니죠. 그 298쪽을 펴보시면 298쪽에 이제 그 이상 뭐 이렇게 299쪽도 나오고 있죠. 그 두 번째 단락에 1936년 조강에 발표된 날개는 이러한 이상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단편 소설이고 이 작품은 일견, 그러니까 겹보기에 비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빚어진 성적 도착 상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폐쇄당하고 소외당한 자의식이 탈출구를 찾아 헤매는 과정이다. 틀렸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이제 28번에서는 이제 4번에 회복되는 게 아니죠. 29번 황순원이 장편소설 토지개혁에 단행된 북한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게 쭉 보니까 뭐예요? 카인의 후예죠. 카인의 후예. 이거는 312페이지 펴보세요. 312페이지. 31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이제 카인의 후예가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1953년부터 54년에 어쩌고 저쩌고. 자, 30번에 누구냐라고 그랬죠? 불행을 극복하는 전형적인 그 인물 창조의 필요성 뭐 이렇게 나오죠? 이 작가는 지금 312쪽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신남철이에요. 신남철인데 이거는 너무 좀 뭐랄까 지엽적인 문제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신남철 이렇게 메이저 작가는 아닌데 이런 거는 뭐 일진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너무 문제가 좀 협소한 문제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31번 문제를 보시면 해방전의 문단 상황에 옳지 않은 거 2번.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무수한 작품이 생산되고 축적되었다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것 이제 맞는 것이고 예,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1940년 전체를 볼 때 좌우의 대립으로 극대 혼란이 거듭됐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문학 작품의 생산과 축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좌우익 이런 이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생산되고 축적된 게 아니라 거기다 써주세요. 자익과 우익의 이념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32번 전후소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4번. 이범선의 오발타는 중국군의 개입으로 흉남에서 철수할 때 주인공이 바라본 고난과 이산의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그랬죠.
이 4번은 김동리의 흥남철수라는 작품이 있어요. 흥남철수라는 작품. 김동리. 332쪽을 펴보세요. 332쪽. 332쪽에 이제 보면 이범선의 오발탄도 나오고 하는데 333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세요. 김동리의 흥남철수 해가지고 쭉 설명이 나오고 있죠. 33번 이 작품이 뭐냐라고 그랬죠. 이거는 쭉 보니까 선우의 불꽃이죠. 여기 보면 3.1운동부터 6.25까지 30여 년의 오랜 역사 격동기를 배경으로 현해 일대기 334쪽을 펴보세요. 거기 보면 334쪽을 펴보세요. 불꽃이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제 어디야? 불꽃은 주인공 고연이 동굴 앞에서 연호와 대치하는 하룻밤의 이야기다. 여기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게 선우이의 불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수용해서 스토리를 해보겠다. 그다음에 휴머니티. 휴머니티라는 것은 거기 마지막 단락 밑에서 한 5째 줄 내려가면 휴머니티라고 나오는데 인도주의 이런 뜻이에요. 휴먼이라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인도주의 이런 뜻으로 이제 쓰입니다. 불꽃이고요. 34번 문제에서는 관련 없는 거 3번에 심각한 정치 풍자를 알레고리 그로테스크한 환상 기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남정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판하는 시간 뭡니까? 서간문 형식의 작품이죠. 1965년 내 발표된 분지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이라고 하는 건 분지라는 작품이고 여기에 지금 그로테스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로테스크란 말 자체가 기괴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괴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랑켄슈타인 이런 작품이 이제 대표적인 그로테스크 노블이죠. 35번 1960년대 소설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2번이죠.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보이거나 고통을 과장되게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지나치게 이데올로기 이거는 이제 356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이제 쭉 나오죠. 소설의 이제 1960년대 소설의 의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 1960년대 초반까지 여전히 전후의 신세대 작가들의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그 세대들의 문제의식이 문단을 지배했다. 그 다음에 1950년대에 비해 전쟁에 대한 시간적 거리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고 전후의 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둔 서사화가 가능해졌다. 그 다음에 3번 1960년대 소설의 특징은 중반에 이르렀어야 나타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2번에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보이거나 고통을 과장되게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50년대에 오히려 더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념의 문제 이런 거니까 6.25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18년 문제를 한번 쭉 제가 풀어 드렸습니다.